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저희도 공지를 받긴 받았는데 기말고사를 일단 대면으로 진행한다라고 일단 공지를 내렸고요. 일단은 저희도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주, 15주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시험은 당연히 맨 마지막 주에 쳐야지 뭐 그죠? 15주에 저희는 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중간고사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도에 따라서 또 시험 성적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대면은 오프라인으로 기말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어마어마해요. 대부분 부천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다시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일단 특별한 얘기 없는 한은 저희가 15주에 기말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공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뭐 좀 정상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거의 못 봤네요, 그죠? 제 얼굴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수학과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건 고고고 저희 수업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계속 이제 논리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는 이 책이 챕터가 4개가 있어요. 4개 맞나? 5개였나? 챕터가 7개군요. 죄송해요. 7개인데 우리가 실제로 볼 건 한 6개 정도만 볼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 쉬운 얘기들이라서 많이 안 볼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2, 3학년 때 배울 때 2, 3학년 때 전공을 들어갔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드모르간의 로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드모르간스 로우. 논리하기 조금 재미없죠,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not P hat Q. 그죠? not P hat Q는 뭐랑 equivalent 하냐면 not P or not Q랑 equivalent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이제 or로 넘어오면 얘는 not P and not Q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확인하면 좋고요. 두 번째, contradiction이라는 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순인데요. 모순 contradiction. 자, contradiction이 어떤 경우냐면 statement is contradiction이라고 불러요. if it is false. 그죠?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요. in each of all logical possibilities. 그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false면 우리가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contradiction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contradiction의 반대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타우톨로지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타우톨로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남은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한 처음에 나오는 게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논리 관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리 입장에서 정확한 용어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quantification rule이라고 불러요. quantification rule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필요한 게 ref가 아니고 definition이죠. 필요한 게 이제 요 definition인데요. universal 그리고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공 수업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for all x입니다. for all x. 당연히 x가 어떤 집합이라는 u 안에 있겠죠. 보통 이런 u라는 집합을 universe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set이라고 보면 됩니다. set. 이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 이 for all x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뭐라 부르냐면 universal quantifier라고 부릅니다. universal quantifier. universal quantifier 불러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every x 이렇게 써요. 이게 for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for all. a를 거꾸로 한 거. 얘를 거꾸로 한 겁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 수학과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수학 베이스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there exists at least
1x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요건 이제 뭐라 부르냐면 exists 위에 거는 소문자로 얘는 대문자 순이 이렇게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부릅니다. quantifier. 그러니까 존재를 구분해주는 놈이라는 뜻이죠. 요거. 자, 요것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existence, e를 좌우 대칭시킨 거예요. x 이렇게 써요. 이거는 모든 수학에서 다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universal quantifier, 그 다음에 existential quantifier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름 관련해서 뭐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러니까 요놈의 부정은 뭐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P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게요. PX.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사실은 depend on x입니다. depend on x. x 그죠? x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p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가 u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표현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every x에다가 px 요걸 쓰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for all x u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x가 true다를 확인하는 명제입니다. 여기 요 의미는 요걸 확인하는 명제이고요. 그 다음에 existence p there exists 실제로 읽을 때도 그냥 there exists p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there exists x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there exists at least 실제 얘기할 때는 at least 1x도 뺍니다, 여러분들. 그냥 x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 at least 1x가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such that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줄여서 st라는 말로 많이 써요. 수학에서 such that px is true 이렇게.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론 실제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과 전체 수학, 그러니까 수학에 있는 모든 학문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이 공통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둬야지만 나중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quantifier, rule of quantifier라고 불러요. quantifier, negate가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not의 어떤 좀 고급진 버전의 그런 어떤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negation 부정이라는 뜻이고요. 자, px는 뭐냐면 statement예요. statement about an object.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해서 오브젝트 x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첫 번째 not의 every의 x, px 그죠? 요놈의 부정은 뭐랑 동치냐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잖아요. 그죠? 어떤 존재한다. not px 이것도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두 번째 not의 existence x의 px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의 부정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룰입니다. 룰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증명은 뭐 어떤 액시엄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쉽죠? 쉬운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 all snakes 모든 뱀은 독이 있다. are poisonous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요놈의 부정이 뭐냐? negation 뭐냐 이거죠. 자, 요거를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이거겠죠. all snake에 해당하는 게 every snake이 되겠죠. 얘가 이제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전체가 px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놈을 부정을 하면 not p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sum 아니지 우리 there exist로 하기로 했죠, 그죠? sum으로 할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 문장이 길어지니까 some snakes are not poisonous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떤 뱀은 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Some snakes are not poisonous와 똑같은 얘기는 there exists at least one snake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어떤 뱀이 있어서 그 뱀은 뭐다? 독이 없는 뱀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배운 이 quantifier에 대한 부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절에서 마지막 우리 드디어 이 서브 섹션 이름이 나왔네요. 3.1.1에서 전부 다 스테이트먼트 관련이었는데 왜 똑같은 걸 쓰고 있니? 3.1.2에서 드디어 1장의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1장의 마지막은 뭐냐? 굉장히 익숙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 Mathematical Induction. 인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인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학적 추론법,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자,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powerful, 굉장히 powerful하죠. powerful but elementary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method, tool이라고 합시다. tool, method라고는 그 책에 있는 tool. for proving the given statement is true.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파악하는, 참인지 증명하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심플, 가장 기초 심플이라는 말보다는 엘리먼터리가 더 낫겠네요. 기초적인 도구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데피니션 한번 볼까요? Mathematical Induction의 데피니션. 자, 이것도 굉장히 익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Mathematical Induction. 자, PN이 어떤 명제예요. 어떤 명제입니다. statement죠. statement involving the natural number. natural number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연수죠. number n. 자연수 n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요. such that 어떤 걸 만족하는 Pn이냐면 이런 거예요. P의 첫 번째가 true다. 그죠? n이 1일 때가 true다. 두 번째 k 번째가 true면 뭐가 또 true다? k 플러스 1번째가 true다라는 거죠. for any arbitrarily. arbitrary가 임의라는 뜻이거든요. arbitrarily natural number. 그죠? arbitrarily natural number k에 대해서 제가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두 개를 만족하는 PN이 있으면 뭐가 성립합니까? PN은 true입니다. 그죠? true for any n. 요 안에 들어있는 놈 중에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P1이 n이다지만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1 대신에 2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들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Mathematical Induction이에요. 자, 이 책에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일 쉬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수능 친 지 꽤 됐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show that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의 시그마 k죠. 시그마 k는 over n 플러스 2다 for any n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저 안에 들었을 때 by 이 점 찍으면 안 되지. 점 찍으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 by mathematical induction 더라고 합시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induction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수학적 비난법에서 얘가 참이다라는 거를 보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쉽다,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리뷰를 해봅시다. PF 증명을 한번 해보면 let P의 n을 B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n은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두죠, 그죠? 그럼 첫 번째 P1 체크해 볼게요. P1 어떻게 됩니까? 1 왼쪽은 오른쪽은 2니까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true, 그죠? 첫 번째 컨디션 만족했고요. 두 번째
PK일 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한 걸 보이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PK일 때 true라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들. 그죠? assume that PK is true 라고 가정을 하면 then by adding 이 양변에 더하면 되지, 그죠? K 플러스 1 adding 2겠지? both side of PK 그죠? 양변에다가 다 그 K 플러스 1 더하면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게 여기다 K 플러스 1 더하는 거예요. 3 더하기 땡땡땡에 PK가 성립한다고 해서 요까지는 true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하는 겁니다. 요거는 2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정리해 봅시다. K에 플러스 2분의 2에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는 P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까지 풀면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PK 대신에 오른쪽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따라서 뭐에 의해서 by induction, 줄여서 인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by induction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떻게 n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전형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굉장히 쉬운 예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덕션을 배웠는데요. 이 인덕션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 있잖아요. 조합, 컴비네토리얼이라고 불리는 놈인데, 걔를 다른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하는 방법까지 하고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by induction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we can define 이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we can define power of x입니다. x의 파워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파워라고 하면 거듭 제곱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xn 곱하기 x for n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듭 제곱이 정확히 요 정의랑 일치하죠, 여러분들. n이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갈 때 n이 2면 x 2개짜리, n이 3이면 x가 3개짜리, 이게 사실은 인덕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요 책에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재밌는 게 있는데요. interesting approach예요. approach on defining C에 우리 이렇게 썼죠. 이렇게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책에서는 요 기호 대신에 다른 기호를 쓰는데 그 기호를 따라서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efine 합니다. define definition 하나 주는데, definition 어떻게 세팅하냐면 n은 자연수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r은 g에 들어있습니다. 정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the symbol이라고 얘기를 해요. symbol 일단 얘기를 하지 않고 n,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사실은 c에 nr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is defined by 어떻게 define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0, 일단 0일 때는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잖아. n이 0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 1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0, r은 0으로 정의를 합니다. for each r인데 r이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그죠? r이 0이면 원래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을 만족하게끔 정의하냐면 c, nr은 c에 n-1에 r-1 여기 좀 잘 씁시다. r과 n 헷갈리면 안 되니까. r-1 요게 성립하게끔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심볼을 CNR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의를 우리가 아는 그 조합의 정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점화식의 형태로 나타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요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요거 본 적 있나요? 교과서에 뭐 쉬어가는 코너 이런 거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교과서 중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파스칼스 아이덴티티예요.
그 파스칼 삼각형 있죠? 그거를 정의로 지금 채용을 한 겁니다. 정의로 채택을 한 거예요. 수학에서 여러분들 뭔가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과 과정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바뀐 교과 과정이 아니고 그 다음 해부터 바뀐 교과 과정인가 그런데 그런가? 그죠. 요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후배들부터 바뀐 교과 과정인데 거기서 그 교과 과정에서 이제 미분 그 적분 있잖아요. 정적분 기억나시죠?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저걸 했거든요. 그 뭐냐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조법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막 리미 시그마 보내고 이걸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요번 바뀐 교과서에는 정적분의 정의를 그냥 그걸로 해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내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정의 수학에서 뭔가를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NCR이라고 불리는 놈을 정의를 팩토리얼을 써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유일한 정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파스칼 삼각형이 만족하는 어떤 심볼을 C라고 정의를 한 후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배운 그 조합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그걸 택하고 있는데요. 티어리엄 8을 한번 살펴보면 티어리엄 8이 이거예요. n과 r이 g에 들어있습니다. g such that c에 nr은 어떻게 되냐면 r 팩토리얼 m 빼기 r의 팩토리얼에 m 팩토리얼이 된다. 여기 such that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 n과 r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r이 m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둘 다 양수예요. 양수인 경우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c의 nr은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where n 팩토리얼은 팩토리얼도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 책에서는 하나씩 줄여서 1까지 우리가 아는 그 팩토리얼이고요.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덕션을 쓰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엑서사이즈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연습해봐야지, 그죠? 숙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숙제 HW일 수도 있지. 이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든지 고민해 볼게요. 오늘 중으로 숙제를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뭐를 했죠? 컴비네토리얼 이 조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식도 도출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정리 하나만 배우고 그 이항 정리라고 불리는 놈 하나만 배우고 1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2장 조금만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